감정을 다스려야 행복하다. 선선한 날씨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담장 너머로 붉은색 장미꽃이 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장미꽃 참 예쁘네.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좋은 마음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꽃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꽃이 참 예쁘다 하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사람을 좋아할 때는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저 사람도 내가 좋을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까닭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대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과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슴이 뛸 때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바라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바로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은 표정 관리를 잘 하시나요? 한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편입니다. 개성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때 감정 표현에 너무 솔직하다 보니 자꾸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라도 성격을 고쳐야 할까요? 누구에게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잘 숨겨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합니다. 좋고 싫은 감정에 너무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속박당하게 되고 내게 손해로 돌아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좋아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청국장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청국장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국장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반대겠죠. 청국장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각기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에 따라 청국장은 좋다, 된장은 싫다, 김치는 좋다, 이런 식의 기호가 나타납니다. 좋고 싫음은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에 대한 느낌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면 좋다, 싫다, 시비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감정이 떠오르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감정에 빠져 삶이 괴로워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난 이유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제게 다시 서류가 돌아왔는데요. 노란색 인덱스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하더군요. 매달 제출하는 서류인데 지금까지는 수정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번 달에 바뀌면서 인덱스가 마구 붙어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인 서류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노란색 인덱스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6시에는 퇴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날 인덱스가 잔뜩 붙여진 서류가 돌아오면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짜증과 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화를 낸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란 건 뭘까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서류를 자꾸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화를 낼 만했을까요? 잘 살펴보면 쓸데없는 서류라는 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에서 쓸데없는 서류라고 생각하니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여기에 공을 들이냐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건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분별심에서 화가 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습관이 내 마음속 화를 부추기는 겁니다. 내 기준이란 걸 버리면 화낼 일이 아닌데 자꾸 내 기준에 맞춰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세상이 내 기준으로 돌아갈수록 화가 많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분별심이 강할수록 화낼 일이 많아집니다. 사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옳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다, 꽉 막혔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생각하란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일은 잘못입니다. 저 녀석도 게임하고 있네. 게임 좀 그만해라. 잔소리를 내뱉고 싶을 겁니다. 화를 무조건 참는 일도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잘 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나 화를 내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봤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표현하느냐, 속으로 사귀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화를 사귀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진 이유는 학교 생활이 괴롭거나 학교 공부가 맞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좋지 않으니 게임 속으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상대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하면 화가 납니다. 이건 상대가 무조건 잘못한 일 아닙니까? 상대에게 크락션 울리고 소리 지르고 응징을 해야 상대가 앞으로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내는 화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하늘에 뜬 달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이 내게 슬픔을 준 것일까요?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걸까요?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달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차선 변경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끼어들게 한 상대가 화를 내게 줬습니까? 아니면 내가 화를 냈습니까? 끼어들기를 당해도 화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내게 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 겁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내 기준과 먼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울컥울컥 화를 내면 내 삶이 고달파집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 상대를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를 참지 못해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도 사귀지 않아도 되는 방법. 저는 화가 나도 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편입니다. 상대에게 말하자니 너무 사소한 일로 화내는 것 같고 속으로 사귀자니 화병이 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속으로 사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속으로 사귀거나 두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도 기분이 나쁘고 나도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분이 나빠지죠. 그렇다고 화를 속으로 삭이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병원을 방문하면 화를 풀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동안 참아온 화를 표현하면 화병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화병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괴로운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브라만이 자기 신도를 빼앗아갔다며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 브라만은 자기가 이겼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둔한 자는 욕과 비방을 늘어놓고서 자기가 이겼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올바른 인내를 아는 이의 것이다.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는 것은 어리석은 지심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말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결국 이중으로 패배한 셈이다. 부처님께서 브라만의 욕설을 듣고 있었던 건 상대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브라만이 살아온 과정을 헤아려 보건대 화를 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민을 느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처님께서 저런 수모를 어떻게 참으시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작 부처님은 상대를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나는 근본을 알아차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저러는 게 왜 기분이 나쁠까? 이런 마음속 물음이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날 때 너 지금 정신 나갔구나.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10번 화를 내던 사람이 8번 화를 내게 됩니다. 7번, 6번, 5번. 점점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한 번 화가 나면 30분 화를 내던 사람이 20분, 10분, 5분. 점점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먼저 화를 낼 때는 침묵도 방법입니다. 맞서 화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슬쩍 웃는 연습도 해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상대 말을 되받아치지 못해 억울하다면 살다 보면 누가 내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분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납니다. 심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와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때 이렇게 되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보처럼 당하지만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에게 되받아치고 싶다면 감정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지배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서야 할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맞받아쳤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면 이렇게 화를 낼까? 상대는 화를 내도 나는 화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대의 기분에 휩쓸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되갚아주겠다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상대를 이기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다 보면 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내 마음에 박힌 못은 스스로 돌보고 치유할 수 있지만 남의 가슴에 박힌 못은
내가 반성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습니다. 패배가 없으니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 어린 시절부터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큽니다. 얼굴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 이런 상처 때문에 37년 동안을 괴롭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성격도 예민하고 소심해서 친구도 몇 안 되고 늘 제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병이 커요? 작아요? 작은 것 같아요. 물병을 책상과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그럼 이 물병 자체만 놓고 보면 커요? 작아요? 보통 아닌가요? 우리는 사물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물과 비교해서 바라봅니다. 책상과 비교하면 작고 물병과 비교하면 큽니다. 존재 자체가 작거나 큰 게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개미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개미집에서 나오는 개미들을 보면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머리 모양, 가슴 모양, 배 모양이 모두 다를 겁니다. 정밀한 저울에 달아보면 각기 몸무게도 다를 겁니다. 이 중에 못생긴 개미가 있나요? 개미를 보고 이 개미는 못생겼고 이 개미는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는 문제는 스스로 그렇게 의식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괴로워하거나 기뻐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생김새일 뿐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기준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네 하는 마음이 우월감을 만듭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네 하는 마음이 열등감을 만듭니다.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기준이 내게 없으니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나를 좀먹는 감각임은 똑같습니다. 삶의 기준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갖고 나갈 줄 알면 됩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행복하다. 내가 화난 이유는 상대가 날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화난 것이다. 화를 내지도 사귀지도 않는 방법. 모두 큰 틀에서 보면 마음 챙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어떤 감정인지 말을 건네면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상태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날수록 내 마음도 안정됩니다. 행복해지려면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해지려면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두 가지 모두 다른 사람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잘하는 능력은 더 키워주고 못하는 능력은 열심히 노력하여 개발해주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책이었습니다.